알고 있는지 그거부터 조사하셔야 된다. 이해되세요? 네. 재밌습니까?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해요. 이러다가 말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해요. GA 지점장들이.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 지점장들이. 그래서 굉장히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거 다 뭐예요?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 우리 채널에서, 우리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좀 아는 것 같이 말하다가 실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와 규정은 무조건 우리가 능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죠. 이거 하고 마칠 건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지금 제가 모델리즘별로 아무거나 5개 적어놓은 건데 얘네도 산하 조직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얘네도 있고 얘네도 있고 얘네도 있고 얘네도 있고 다 전국망이에요. 그죠? 얘네도 한 800개 있을 거고요. 얘네 한 1000개 있을 거예요. 얘네도 한 7, 800개 있고 여기도 한 1000개 있어요. 전국에. 이게 지금 3개만 적어놨는데 이게 1000개 있다고요. 1000개. 다. 그럼 얘네 5개만 해도 4000개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배치를 받으면 이렇게 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담당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경기 남양주에 있는 구안할 구역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럼 경기 남양주에 위치행도 있겠지. 얘네도 있겠죠. 얘네도 있겠죠. 얘네도 있겠죠. 얘네도 다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담당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럼 현장에 배치받으시면 내가 어떤 대리점들의 어떤 지사들을 이 목록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가자마자 보셔야 돼요. 아, 유명한 대리점들은 다 있네. 지사들이. 근데 내가 간 그 맡은 구역의 지역에 보니까 리치앤코는 한 10개 있고 글로벌은 1개밖에 없고 KGS는 3개 있고 얘네들은 20개 있고 얘네들은 2개 있고 다 숫자는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대리점이 어떤 수량으로 있을지는 몰라요. 가서 봐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아, 다 다르구나. 그러면 나는 이곳을 다닐 거 아니야. 매일 갈 때마다 나는 이 대리점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내가 미리 파악하고 여기에 가서는 어떤 종류의 대화를 해야 될 것이며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며 이 대리점들이 이 지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엉뚱한 일을 안 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지사가 이 대리점에서 어떤 정치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인지 알기 때문에 이 지사에 있는 리더와 대화할 때, 자 물론 현장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잠깐 예를 들어보면 리치앤코 어떤 지사를 가면 여기에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리더의 호칭은 다 다를 거예요. 지네들끼리 본부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단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 그 단장이나 본부장을 만나서 인사하고 명함 나누고 대화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리치앤코 이 A지사라는 곳에서 거기에 리더하고 여러분들이 첫 대면을 하는데 대화를 하신다. 아니면 KGS의 어떤 지사에 갔는데 여기에 있는 지사 대표랑 대화를 하신다. 대화의 소재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왜냐? KGS과 리치앤코는 이 지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사에 있는 리더들이 수수료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치앤코는 중앙집권형이기 때문에 지사에 절대로 독립성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런 데 가서 뒤에 관리지침 같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까 프라이빗에서 보여준 것처럼 각 직급별로 수수료 테이블들이 각색돼서 제공되어 있는 상태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리치앤코. 근데 KGS에서 딱 봤더니 여기는 지사 대표거든요.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사 대표거든요. 교부생경 출신 단장
30년 단위 명예퇴직자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하고는 관리 지침 얘기해도 돼요. 게임에서 원장 공개한다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수많은 지사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하고 구별합니까? 일하시다 보면 구별이 돼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그걸 공부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정보를 구하시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정보를 구하려는 노력 때문에 내가 업계 관계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리더들이랑 만나서 맨날 무슨 얘기 하는 거 아세요? 오늘 날씨가 춥네. 빨리 보기 와야 될 텐데. 요즘 좀 어떠세요? 그랬죠. 힘들죠. 저도 마감해야 돼서. 이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다음에 할 말이 없다고요. 근데 이 지사장이랑 뭐 어떻게 친해져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으니까 밥을 먹으면 친해지지 않고 대화의 소재가 있어야 밥 먹으면서 지루하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모대리점이 어떤 성향의 대리점인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인지 저 대리점의 특성, 그래서 쟤네들이 돈의 흐름이 어떤지 쟤네 대리점 내에서, 그래서 저 미치엔코 지사의 리더라고 하는 저 사람은, 저 직급은 본부장인데 얘네들은 어느 수준의 급여 테이블을 받고 있는지 사전 조사하시라고 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가면 여러분 지점장 가면 막 본부장들 막 동료 지점장들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주고 한국 사람이니까 가서 밥 한번 먹어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선물도 주고. 그럼 뭐예요? 내가 내공이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해요? 내가 내공이 없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보가 없는데. 그래? 거듭해서 좀 계속 싸가지 없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일하면 그냥 매니저예요. 교육 매니저. 교육하고 설계도 해주고 미니 달력 선물도 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반갑습니다. 산타 복장도 해서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매니저는 할 수 있잖아요. 제도 규정,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제도 규정 이해를 통해서 이 시장의 거시적 안목을 키워서 그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내가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걸 고민해서 대화를 하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으로 그 사람들과의 친분도를 높이고 거기서 업무 연관성을 찾아서 내가 우리 회사 매출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승전결처럼. 가서 교육하느라고 맨날 간식 사다 바치고 운영비도 얼마 없는데 맨날 간식 파리바게뜨 한 번 사면 5만 원, 20일 동안 5만 원씩 쓰면 100만 원인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 제가 계속해서 이런 네거티브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이 맥을 짚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이 현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타사 지원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보가 없고 내공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꾸 간식 사는 겁니다. 아침에 뭐 사갈지? 정기영 지원장이 지금 감액걸 얘기했는데 나도 감액걸 가볼까? 아니야, 쿠팡으로 신선식품 프레시를 시켜가지고 아침에 배달하겠다 할까? 설계사들이 되게 좋아하겠지? 아침에 따뜻한 이런 거 미니 샌드위치 하나 주면 교육 반응도 좋겠지? 자, 현장 나가시면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된다고요. 제 말들 이해하세요? 왜?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 내공이 부족하니까 다른 것들로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귀소에서 5시에 사무실 들어와가지고 8시까지 뭐 하는 줄 아세요? 과자랑 사탕 세팅하고 있어요. 내일은 설계사들 509 그게 자랑인 양 100명방에 올리고 본부 전체 직원이 9시까지 사탕 싸는 모습을 자꾸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자,
그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정성과 노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얘기는 핵심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의 쟁점입니다. 자, 요 타이밍에 혹시 궁금증이 생기신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진짜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하세요. 궁금증이 생기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이걸로 하세요. 다 듣고 있다. 빨리요. 크게 얘기하세요. 부정장님이 경력이 오래되셨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사 대표라는 대표 거기 사장님이라고 해서 좀 촉촉하신 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주제를 어떻게 전으로 넘어가시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지 그런 게 좀 이거는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달라서 제 이야기가 정석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만 제가 일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가 채택한 스타일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도 돼요? 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절대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제가 월요일날 강의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저는 사전에 이런 조사들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런 수수료 제도부터 그 다음에 어느 지사에 가야 되면 그 지사 대표의 이름이 누군데 그 사람이 몇 년생인지 어느 보험회사 출신인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교보 출신인지 삼성 출신인지 메리츠 출신인지 그걸 사전 조사를 해요. 그래야 거기에 맞는 뭐 하나라도 엮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보생명, 대한생명 출신이다. 그러면 저는 KGS, GA코리아, 걔네들 생고 전환범위 히스토리 2000년대 초부터 제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 갖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도 언급했지만 저는 대리점 대표들 특히 이제 50대 남성분 대표적으로 상징성 있죠. 그런 분들이 영업관리자 출신의 뭐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신 곳이라면 당연히 예의와 바른 자세는 기본인 거고요.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 업을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걸 차라리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 가지 얘기해 주겠죠. 명태 프로그램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들어오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막 얘기해요. 진짜로. 또 얘기해서 막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다고요. 너무 오래 얘기한다고요. 50대 남성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걸 좋아해요. 게다가 자기보다 어린 업계 후배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기본적으로 그리고 외롭고 그 사람들도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하루 종일 얼어서 먹고 아줌마들 둘이서 막 북적북적 하고 있는데 자기가 외롭잖아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대화도 그만하고 싶고 30년 동안 했는데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나 지점장들이 오면 딱 보고 좀 똘똘해 보이면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전조사를 잘 하는 거예요. 오선님, 네. 지금 그 한 1,200여 개의 그 가정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42개 점포에서 그래도 가정 접촉을 하면서 해당 핵심 그 리더나 문화에 대한 그런 그 평가라든지 분석, 이런 수수료 체계가 된다. 그런 것들이 좀 거의 있는 상태 아니나요? 그 이제 여러분들이 배치가 돼서 내가 담당하게 될 그 지사들이 지금껏 우리 회사에서도 쭉 수년에 걸쳐서 영업행위를 영위해온 곳들이니까 그 지사들의 히스토리나 어떤 현황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쌓였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전산화도 돼 있어요. 전산화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들어가셔서 그 화면에 가시면 A 지사 여기 딱 클릭하면 그건 이제 다 그동안 지금 지점장님들이 계속 근무해 오는 사람들이 입력을 한 거죠. 수기로 그 전산에 입력을 한 거죠. 대표 이름 홍길동 1969년생 교보생명 뭐 904번 2015년 퇴직 그래서 뭐 지사 설립 처음에 20명짜리 점포 하나였는데 수원의 지사 두 번째 지사를 점포해서 현재 우리 매출은 얼마 키매는 누구 현재 메리츠는 얼마 하고 있고 이렇게 이거를 아주 오피셔널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동안 거쳐갔던 우리 지점장님들이 거기다 인정을 해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훨씬 수월하죠. 맞죠? 그것도 하나 더 궁금해지는데요.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 기가동 대리점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핵심적인 지역별로 타겟 지점이라든가 대리점들을 타겟팅을 해서 그쪽 대리점의 그 정보를 또 좀 취합해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갔는데 내가 지사를 딱 라인 세워보니까 50개예요. 1월 1일자로 지점 발령받아서 가셨는데 내가 내 산하에 있는 지사 리스트를 딱 보니까 50개가 있어요. 근데 이 50개를 매출을 지금 작년도 걸 분석을 해보니까 50개 중에 한 10개만 가동해요. 예를 들어서요. 이 40개는 우리 지난 1년 동안 가동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의욕에 불타기 때문에 이 50개, 나머지 40분들을 다 가보죠. 실제로 가보셔야 됩니다. 가서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를 보셔야 돼요. 가서 보면 매번 지점장들이 바뀌는 동안 이런 작업들이 없었겠습니까? 늘 있었겠죠. 근데 가보면 이 우리 대리점이라고 지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주 그 흔한 풍경, 30-40명이 앉아가지고 막 시끌벅적하고 막 아침에 출근, 체조, 귀소 이런 활동들이 잘 되는 곳이 사실 몇 군데 없어요. 우리 가동지사가, GH 채널의 가동지사가 1200개는 아니고 한 2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럼 2000개들을 보면 그럼 그 가동하고 있는 2000개들은 전부 다 아주 그럴싸한 영업정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험회사 전속 채널 점포, 영업 점포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대리점들이 되게 그와 비슷할 것이다, 유사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날 것이다, 왁자지껄할 것이다, 되게 화려할 것이다, 또는 아우 시끄러울 것 같다, 시장 돗대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다녀보시면 되게 규모도 작고 사람도 정말 없고 그런 것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동인 것들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너무 없어서 영업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대부분 가동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규모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몇 군데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를 공략해서 내가 또 대화를 좀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렇게 됐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또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면 언제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 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조직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그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완전히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트화해서 다녀보시고 직접 눈으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책임님은 GA 지역단에서 본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실제로 대리점 교육도 나가시고 하셨잖아요. 교육 나갔죠, 그렇죠? 그럼 질문을 해야죠.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연합형 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 테이블이 대표들한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 대표들에서도 이제 테이블 부분에 대해서 산하 사용인들에 이제 대표들이 각각 틀리게끔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리고 독립형인 부분에서 하나의 테이블로 그냥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근데 보통 본사에서 이제 본사라는 그 연합형 쪽에 연합형 대리점의 본사에서 하면 그 본사에서 솔직히 말하면 지사 대표보다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어차피 모델리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본사에다가 어차피 협의는 본사랑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대리점하고 또 다시 이렇게 두 군데 여러 군데를 이 사람들과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누가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뭐 수수료 테이블이든 시상이든 등등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자, 되게 조금 그런.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이 질문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겁니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연합형 지회를 가서 내가 지사를 방문해 봤는데 분명히 내가 사전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모 대리점은 원수사들이 제공하는 수수료 제도를 지사 대표들한테 원장을 공개하는 지사들인 거예요. 내가 그 지사를 지금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 지사 대표들은 각 원수사의 수수료 원장이 공개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리고 그 본사가 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자기네 산하 사용인들한테 수수료 제도를 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서 봤더니 이렇게 옆 점포랑 조금씩 다르네. 그 얘기하는 거죠. 다르네. 분명히 이 본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을 텐데 다르네. 그죠? 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 질문이 왜 다르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은 대리점의 산하, 같은 동일 모델리점의 산하 지사들인데 원장을 공개하는 지사들인데, 그 지사장들이 각사 수수료를, 특히 우리 회사 수수료를 사용인들한테 각색해서 다 다르게 주고 있다면, 지점장인 내가, 그 담당을 하고 있는 지점장인 내가 그 지사들을 다 다니면서 롯데 수수료를 조금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협상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질문 맞죠? 이 질문 이해되셨어요? 안 됩니다. 절대. 네. 안 돼요. 자, 우리의 역할은 GA 지원팀에서 GA 관리 지침으로 제도 만들어서 대리점 본사에 던져주면 그게 끝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저 사람들의 제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사한테 원장으로 공개하든 가려서 공개하든, 원장으로 공개했는데 지사장이 자기 사용인들한테 그걸 또 각색해서 안 주든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간섭해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언급을 하면 되게 불쾌해합니다. 되게 불쾌해합니다. 롯데 수수료가 네. 너무 작아서 네. 못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그럼 그런 경우는 뭐냐면, 질문 다시 해봐요. 잘 들어보세요. 지사 대표들이 각색을 해버리면 사용인들이 이쪽 옆에랑 너무 틀리게 롯데 수수료가 작다라고 한다. 그래서 롯데 실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어느 대리점입니까? 어느 대리점이에요? 얘기하셔야 돼요. 리노요. 네? 여기 없어요. 리노요? 사실은 저는 이 질문을 이해하셨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대리점은 별로 없어요. 분명히 원장을 지사장들한테 공개를 하면 그 지사장들이 운영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 대리점 품격을 실추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고, 그 가이드라인을 웬만하면 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사를 운영하는 지사 대표 입장에서도 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회사는 조금 주고 어떤 회사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아집과 편견이 있는 관리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직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 소문 듣고 저 회사는 롯데가 200% 주는데 왜 우리 대표는 150만 줘? 막 이런 분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조직이 흩어지거나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만의 고집과 아집이 있어도 지사 대표들이 그렇게 운영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곽 책임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 실제로 현상이 그렇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되질 않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해결 방법은 리노 본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니네는 수수료,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수수료를 지사한테 어떻게 제공하고 있니?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우리는 원장으로 다 보내주고 지사 대표들이 알아서 운영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사용인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그 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은 안 주고 계시나요?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가이드라인 당연히 가이드라인은 없는데 없어요. 그런 대리점은 없어요. 바보 대리점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주고 있을 거라고. 근데요, 지사장님들이 때로는 어떤 회사 이렇게 특정하게 가리기도 하기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내가 이제 본사랑 얘기해 볼 필요는 없고 지사장하고는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몰래 둘이서만, 그렇죠? 이렇게 사전조사를 충분히 20곡에처럼 다 해야 내가 본사랑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 이 지사 대표하고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 그게 결정이 되겠죠. 근데 민호가 실제로 그래요? 확인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몰랐어요.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다. 근데 설계사들이 롯데 수수료가 작아 이 얘기만 듣고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확인 안 해봤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 책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가면 설계사들이 막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막 몇분에 수술 잘하고 진짜 수술가 자는지 안 자는지는 이 사람들은 말로만 들어서는 우리가 몰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셨는데 설계사들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확인도 안 한 채로 귀소해서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 이거 매니저님 갔더니 여기 뭐 시장님 그때는 설계가 잘하고 이런 모습 안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확인해보세요. 그 수수료 작다고 얘기한 사람한테 설명해보라고 하세요. 설계사한테. 설명 못해요. 설계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모델이전부터 다시 타고 내려와서 확인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겠죠. 진짜 적게 주는지. 비슷한데 그 지사장만 적게 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랑 얘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이런 중간 과정 없이 여러분들 설계사들 말만 듣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대화를 시도하시거나 그러면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강의 들어보면 결국 이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지사에 대한 운영 방식이 달라진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합형 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 고려할 여지가 조금 없다라고 하더라도 중앙집권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테이블 공개가 사실상 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프리미엄을 좀 먹고 이제 사용인들한테 금액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원수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을 내려주고 그리고 사용인들이 전체가 총액으로 가져가는 금액 자체가 8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원수사에서는 90% 정도의 피를 주고 사용인들을 만약에 끌어올려는 노력이나 뒤에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입하는 시장 여지가 있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전통에 대한 확대나 이런 것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A+S에서 40억 PEP에서 들어갔던 것도 있는데 그런 것 통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뒤에 키우면은 전략이 있는지 좀 RM그룹 출신이라고 가지고요. 말을 되게 멋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질문의 핵심은 중앙집권형 대리점들의 사용인한테 주는 수수료 제도를 잘 조정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동요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들었는데 맞아요? 혹시 저 이해되셨나요? 맞습니까? 중앙집권형이 우리 원수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독려하는 것이 더 연합형보다는 유리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질문을 바꿀게요. 그럼 원수사에서 GA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판 물리 때문에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피해를 중간에 주니까.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라임 에셋 같은 경우가 만약에 브로커라고 한다면 중간에 한번 드러내고 원수사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GA 조직 자체를 인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끝나가시네. 법인보험대리점과 원수사의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법인 GA에다가 수수료를 건네주면 그 법인 GA들이 자기네 조직을 자체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중간중간에 마진들이 내려가서 결국은 보험 설계사들이 돈을 적게 받게 된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바에는 보험회사가 직접 대리점을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거시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GA들이 있죠.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이번에 우리 업계에 큰 이슈를 몰고 왔죠. 근데 솔직히 질문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직접 운영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죄송합니다. 만약에 피해 내리는 거를 조금 피해가 뭐예요? 아까 금액을 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서 커미션을 빼는 거, 수수료. 네. 그냥 네. 용어를 중간에 빼는 커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정 부분 커미션을 포기하고 원수사에서 직접 개입을 하면
우리가 어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을 때 뭐 제도라든지 규정에서 만약에 240%를 모집 수수료로 주는 거를 조금 수수료를 올려서 경쟁률을 올릴 수 있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제 비교량 담보인 뭐 질병 수술이나 이런 담보에 대한 가입 금액 자체를 손해율을 일정 부분 포기한다라고 하더라도 올려서 타사 대비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면은 우리 지점장들이 나가서 영업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 재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남기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저 중간 단계에서 프라임 에셋이 개입을 해서 가져가는 피해 일정 부분 우리가 쉐어할 수 있다면 금액이 조금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데서 궁금증이 시작한 겁니다. 본사와 뒤에 설계사 간에 들어가는 마진이 돈이 좀 아깝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 돈을 더 잘 다른 데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거죠. 대리점이 전국에 수백 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조직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직접 개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판이 완전히 새로 짜져야 되겠죠. 금융 빅뱅이 일어나야 되겠죠. GA들을 다 원수사가 소유를 한다거나 정말 재판 분리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이제는 완전 우리는 보험 상품 계리 언더만 남고 완전히 다 보직 판매 회사처럼 분리됐을 때 그럴 때 좀 가능할 만한 얘기일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어쨌든 시중에 있는 수백 개의 대리점들 이미 고착화되어 있고 법인화되어 있고 어떤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이곳에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을 잘 할 것인가 수수료 고민, 상품 고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방식을 완전히 틀어버려서 직접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서 보험 설계사들한테 조금 수수료는 올려주면서도 그 커미션은 조금 빼서 다른 데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제 해안은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수수료 테이블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리점한테는 약간 어느 정도 실적을 하면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저런 지회 대리점들도 각 지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거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설명드릴게요. 원장을 지사에 공개하는 대리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원장을 지사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들이 각사의 수수료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데 각 회사의 수수료 제도마다 이 모델리점 전체가 그 회사 실적 얼마 이상을 거수하면 거기에 수수료 차등을 두고 있어서 수수료 더 많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과거에는 성과 수수료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는 성과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실적 구간별로 애초부터 타입을 형성할 때, 타입을 만들 때 수수료 총량을 다르게 책정해놨을 뿐이에요. 그러면 근데 지금 질문하신 건 이 수수료 타입별 차등에 따른 수수료 취득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모델리점이 그 회사 실적 얼마 이상을 거스했을 때 그 원수사에서 추가로 이 대리점 본사에다가 추가로 주는 수수료가 있다면 이 추가로 주는 수수료까지도 지사에서 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럼 지사의 규모에 따라서 네. 각그 주의 본점에서도 차등 지급을 하느냐. GA 본점에서 자기네들이 조직을 운영할 때 지사 규모에 따라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거는 그거에 따라 조금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전국 지사장들이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짜리 지사나 뭐 3,000만 원짜리 지사나 뭐 지급하는 수수료 테이블은 똑같다라는 거. 똑같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언어피셜하게 강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동료 지점장들을 보면서 그것만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동료 지점장들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보실 거고요. 그게 오늘 제가 얘기한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제로 파워 있고 기운 있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내공 있는 지점장으로 성장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5분에